태어난 순간 나한테는 실패가 약속되어 있구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돈이 없는 게 무엇인지, 불평등한 게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돈이란 게 무엇인지 파헤치자고 결심했습니다. 돈으로 작동되는 이 경제와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돈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직접 이해해야겠다고 결심한 그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른 서비스의 수익화를 돕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왜 서비스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현대 경제의 숨은 원리를 깨닫고 이를 사업에 적용하여 큰 성공을 이룹니다. 일본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불리는 사토 가스아키의 이야기입니다. 책 머니 2.0은 그가 돈에 대해 깨달은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될 정도로 큰 화제를 일으킨 이 책에 돈과 경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저자는 경제란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라 말합니다. 흔히 경제를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세 사람 이상이 모여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경제입니다. 회사, 웹서비스, 게임, 동아리까지 작은 경제를 할 수 있죠.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체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경제체제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스스로 하나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경제체제가 스스로 발전하고 확산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잘 만들어진 기업이나 서비스는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움직입니다.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가 열심히 사람을 모아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잘된 것이죠. 저자는 5가지 기준으로 시스템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지 측정합니다. 첫 번째, 보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경제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에게 분명한 보상과 이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야 합니다. 특히 돈을 벌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 3가지의 욕망이 현대인에게는 두드러집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인기나 인정까지 주는 경제체제라면 성공적이겠죠. 두 번째, 서열이 있어야 합니다. 서열은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체제에서 서열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서열에 익숙합니다. 학교 때는 성적으로 등수가 나눠지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직위나 연봉으로 서열이 나뉩니다. 서비스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골드 등급, 실버 등급 등이 주어집니다. 게임에서도 랭킹이나 레벨을 부여하여 서열을 나누죠.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경제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서비스를 만든다면 서비스 발전에 공헌한 이용자는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VIP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지 할인 혜택을 주면서 서열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더 많이 쓸수록 서비스는 더 성장하고 더 큰 이득을 다시 이용자에게 주면서 경제체제가 커져갈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체제 조건 세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삶을 필사적으로 살고 싶어질까요?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가 재미없듯이 경제체제에도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야 활기가 생깁니다. 의도치 않은 성공이나 실패가 있어야 재미있고 오히려 더 노력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경제체제는 실력과 운의 요소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시간으로 변해야 합니다. 인간은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며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면 긴장도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져 활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참여자가 교류하는 장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의견을 고려하는 어플이 될 수도 있고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을수록 경제체제는 강해집니다. 위 5가지 기준으로 다양한 회사, 서비스, 조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분석하고 싶다면 그 서비스의 보상 체계가 사람의 어떤 욕망을 건드리는지, 이용자의 등급은 어떻게 나누어져서 사용자를 자극하는지, 결과를 모르게 하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있는지, 사용자끼리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기준을 이용해서 투자할 회사를 분석하고, 사업가라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왜 경제체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아야 할까요? 책 머니 2.0은 경제의 큰 흐름으로 분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기업, 하나의 국가에서 하던 일을 이제는 개개인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호텔이 아닌 개개인의 방을 빌려 쓰고 일반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최고라고 관리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TV가 아닌 1인 크리에이터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의 서비스, 상품,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돈을 벌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의 경제체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모아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욕망을 건드리고 서열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추가해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돈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저자는 말합니다. 머니 2.0을 통해 돈, 감정,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도 하나의 경제를 만들어보는 것 어떨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